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 경제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한진그룹입니다. 무려 75년이에요. 영광과 오욕, 정말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바로 그 이름이죠. 이 한진이라는 기업의 스토리는요, 정말이지 극과 극을 달립니다. 한편으로는 트럭 단 한 대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물류 제국을 일군 그야말로 신화 같은 성공 스토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는 정말 국가적인 자부심이었는데 지금은 끊이지 않는 스캔들로 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비극이 공존하죠. 이 빛과 그림자, 이 모든 게 바로 한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기업의 여정을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까 해요. 먼저 한진그룹의 빛과 그림자가 뭔지 짚어보고요. 트럭 한 대의 전설로 불리는 창업기부터 황금기의 정점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단했던 유산이 어떻게 쪼개졌는지, 또 3세 경영은 왜 추락했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빛과 그림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기업이 이렇게 눈부신 성공 신화와 끝없는 추락이라는 이 극단적인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이 거대한 제국이 대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 조중훈 회장과 함께 말이죠. 한진의 시작,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45년 조중훈 창업주가 인천에서 트럭 딱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된 땅에서 정말 이 트럭 한 대가 전부였던 거죠. 그러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큰 위기도 겪었고요. 그런데 1956년에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주한미군 운송사업을 독점 계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한국에서 미군이랑 사업을 한다는 건 그냥 돈 버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안정적으로 달러를 벌고 또 선진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창업주의 비전 뒤에는요, 정말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조종건 부회장인데요. 이분이 그냥 동생이 아니에요. 미국 버클리에서 운송학을 전공한 그야말로 엘리트였고 미군과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진 성장의 절대적인 엔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형은 비전을 제시하고 동생은 전문성으로 그걸 실현시키고 정말 완벽한 시너지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진이 그냥 잘 나가는 회사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물로 도약하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진의 황금기를 활짝 연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 전환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한진이 미국의 베트남전 군수물자 수송사업권을 따내거든요. 이때부터 정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만의 대박이 아니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화벌이가 정말 절실했는데 한진이 그 최전선에 서서 달러를 긁어 모은 셈이죠. 자, 기간은 1966년부터 1971년까지 딱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진이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억 5천만 달러. 와, 이건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었냐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나라의 비상금이 총 5천만 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진이라는 회사 하나가 벌어들인 돈이 나라 전체 비상금보다 3배나 많았던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때 현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창업주들도 돈이 급하면 조중훈 회장한테 빌리러 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렇게 번 어마어마한 돈으로 한진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바로 부실투성이었던 국영항공사를 인수하기로 한 거죠. 이 결정에 동생 조중건 부회장이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했다고 해요. 아니 형님, 우리가 베트남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을 다 망해가는 회사에 쏟아붓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요.
사실 동생의 반대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공사 인수는요, 누가 봐도 이건 재앙이었어요. 정부가 제발 좀 가져가라고 떠넘긴 골칫덩어리에 빚만 27억 원. 남은 거라고는 보시는 것처럼 낡아빠진 제트기 한 대랑 프로펠러기 7대가 전부였으니까요. 이러니 동생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뜯어 말렸던 거죠. 하지만 창업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그 상황에서 혼자 확신에 차 있었죠. 아니다. 언젠가는 하늘길을 여는 항공수송업이 미래가 될 거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했던 이 대담하고 외로운 결정이 결국 오늘날의 대한항공을 탄생시킨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 창업주는 이 유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주려고 했을까요? 그의 계획은 사실 굉장히 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 재벌들의 고질병이죠. 이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 이걸 막고 화합을 이루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조중훈 회장은 살아있을 때 내 아들한테 사업 영역을 아주 깔끔하게 나눠줬습니다. 장남한테는 그룹의 심장인 대한항공, 둘째한테는 중공업과 건설, 셋째한테는 해운, 그리고 막내한테는 금융. 이렇게 각자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준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 영역에서 잘해봐라. 이런 뜻이었겠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형제들은 화합은 무슨 재산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을 벌였고요. 이게 결국 비극의 씨앗이 돼서 그 다음 세대, 3세대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세대에 뿌려졌던 이 갈등의 씨앗이 3세 경영시대에 와서 대중한테서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한진그룹 역사상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가 시작된 거죠. 사실 장남이었던 조양호 회장, 경영 능력만 놓고 보면 정말 뛰어난 경영자였습니다. 대한항공을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이룬 모든 경영 성과는 그의 자녀들, 바로 한진그룹 3세들이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맙니다. 2010년대 후반은 정말 스캔들의 퍼레이드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14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땅콩 회항 사건, 이걸 시작으로 2018년에는 물컵 갑질 사건까지 터집니다. 아마 갑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행동하는 걸 뜻하는 한국의 좀 독특한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밀수, 탈세, 갑질 폭언 같은 의혹에 휩싸였죠. 결국 이 모든 논란의 끝은 2019년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주주들에게 쫓겨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양호 회장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한진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야망과 갈등, 그리고 수많은 스캔들로 가득했던 한 재벌 왕조의 이야기. 그 대서사시의 끝에서 이제 그룹의 운명은 온전히 3세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거센 난기류를 헤쳐나가고 할아버지가 트럭 한 대로 이룩했던 그 위대한 유산의 명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그들이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 그 자체에 달려있을 겁니다.